근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걸 도와줄까? 북한에 송금하는 게 이게 위험하다면서요? 이거 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?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. 예? 깜짝 놀랐어. 형이 썬킴 같은 소리. 당연히 돈 벌려고 하겠지요.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할 때는 그럼. 그 위험이 클수록 또 위험 수당이 그렇지 않습니까? 아하, 위험 수당.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, 이제 소위 이제 코미션을 더 많이 떼지 않습니까? 그렇죠.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송금액의 30%를 수수료로 뗐어요, 중국 브로커들이. 그것도 커요. 30.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브로커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코미션이 이제 소위 이른바 이제 위험 수당 있지 않습니까? 점점점 올라가지고 최대 50%까지 올랐다고 해요. 와. 그 말은 10만 원 보내면 네. 5만 원은 중국 코미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. 하지만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요. 이게 뭐냐면 그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에 보면은 중남미에서 올라간 불법 치료자들이 상당히 많아요. 많죠. 그런 그 불법 치료자들은 이제 맥잡이라고 부르거든요. 뭐예요? 왜냐면 맥도날드에서 허들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맥도날드 잡이라서 맥잡이라고 불러요. 네. 굉장히 무시를 해요. 네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서 사회보장 번호, 그리고 씨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. 네. 근데 나는 정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미 국경을 넘은 거잖아요. 네. 현찰로 월급을 받아. 이거를 뭐 베네수엘라든지 아니면 그 멕시코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싶은데 은행 계좌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뭐 식당에서 일하면 그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. 이거를 당신은 은행 계좌가 있으니까 이거 당신 계좌를 통해 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달라. 천차만별이에요, 코미션이. 아이고. 정말 착한 분들은 나 코미션 안 받고 다 보내주겠다. 보내줘. 다 보내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고 너 월급 내가 100달러 줬으니까 50달러는 난 코미션 줬다. 이렇게 나쁜 주인들도 있고 월급 준 날 그날 반을 가져간다고요? 그러니까 있죠. 맞아요. 당연히. 그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중국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. 아니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 브로커들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활동해서 이제 중국 브로커를 거쳐서 북한 브로커까지 들어가는데 이 중간에서 이제 중국 브로커의 역할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한국 브로커가 이제 가져간 그 계좌이체 시켜준 돈을 현금화 시켜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전만 해주는 건데. 근데 50%의 수수료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? 사실 좋은 지적인데요. 이게 50%라는 그리고 40에서 50%라는 이 수수료가 단순히 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요. 왜냐하면 보내는 과정에 이게 사실 위험한 작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 과정의 총 금액을 그렇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한국에 있는 이제 탈북민이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인의 계좌에 송금을 해요. 그러면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 이용하냐면요. 돈을 직접 들고 가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.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에 살고 있는 하교들이 있어요. 하교들은 북한하고 중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때 위안화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. 그럼 하교가 일종의 그 북한에 있는 그 친척에게 돈을 주는 그 거점이 되는 거예요. 메신저처럼. 그래서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 들어왔다 딱 하면은 중국에 있는 브로커가 하교한테 연락을 해요. 그럼 하교 집에 이제 돈 배달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. 이 사람들은 100%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가지고 그냥 막 자기 집 가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거든요. 그럼 그 여행증명서를 떼기까지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가는 과정에 예를 들어 수상하다 그러면 몸수색을 당하는 거예요. 몸수색을 당했는데 배띠로 돈을 차고 있다. 그럼 이거는 잡혔을 때 엄청나게 큰 벌을 받는 거예요. 왜냐하면 어디 가냐, 이 돈 뭐냐, 그러면 그때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위험수당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. 지금 뭐 코로나 때는 50%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40% 선이거든요. 근데 40%가 결코 비싼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 그럼 한국 브로커가 바로 북한 브로커에게 보내면 되지. 이게 중국 브로커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만약에 붙잡혔다 가정해봐요. 북한에서. 자, 한국 꼬리표가 따라 붙습니다. 그런데 중간에 중국 브로커를 물타기를 하거나 희석하게 되면 이 돈은 중국에서 온 돈이지 한국에서 온 돈이 아닌 거예요. 계좌 세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돈을 받는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도 안전하고 그 돈을 운반해주는 고마운 브로커들도 안전할 수 있는 거죠. 일종의 안전장치가 그런 브로커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. 필수 불가결한 장치. 보험사에 보험료 납부하듯이 뭐 그런 비용까지도 이제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.